서서히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11월. 추운 날씨에도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득합니다. 팬데믹이 종결되고 하늘길이 열리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은 것인데요. 이들은 당연하다는 듯 한복을 입은 채 경복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히 추운 날씨 때문에 한복 위에 겉옷을 입는 사람들도 종종 보였죠. 그런데 이런 추운 날씨일수록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 중 한국 사람들은 점점 찾아볼 수 없는데 외국인들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경복궁을 꼭 들르는 것인데요. 왜 경복궁을 한복을 입고 방문했냐는 질문에 관광객들은 친구들과 추억을 쌓기 위해서요.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복을 입었어요. 경복궁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라고 대답했죠. 조선시대 전기에 창건된 경복궁은 한국의 가장 유명한 궁궐 중 하나입니다. 경복궁은 원래 한국의 다른 관광 명소보다도 외국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지만 한국의 컨텐츠가 널리 퍼지면서 그 인기가 더욱 급상승했는데요. 우선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이 크게 흥행하며 외국인들은 경복궁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한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 왕실 세트장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아볼 수 있는 경복궁.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K-팝 스타 BTS가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을 무대로 해서 공연을 펼쳤는데요. 이 모습이 미국 MBC의 지미 펠런 쇼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자 외국인들은 저곳이 어디냐? 한국에 방문해야 할 곳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한국 궁궐의 야경이 저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하늘길이 열리자마자 한국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경복궁은 한국의 멋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궁궐이기에 이런 인기가 더욱 반갑기만 한데요. 경복궁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금천교가 보이는데요. 금지할 금자를 사용한 금천교는 이 다리만 건너면 임금이 계시는 곳이니 마음을 정결히 하고 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북악산에서 물이 흘러 청계천까지 흘러갔지만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가 세워지면서 수로가 파괴돼 지금은 물이 있지만 흐르지 않는 상태죠. 그리고 이 금천교를 지나면 나오는 것이 바로 근정전입니다. 근정전은 부지런히 해야 다스려진다는 뜻인데요. 이 근정전은 임금의 즉위식이나 과거시험, 외교사신 환영 행사 등 큰 행사를 주로 치르는 곳이었기에 전각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합니다. 그야말로 웅장함을 주는 장소인데요. 그렇다 보니 경복궁의 중심으로 불리며 근정전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이 유명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경복궁을 살펴보는 외국인들도 경복궁은 모두 멋있지만 그 중에서도 근정전은 최고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더 멋있는 느낌이 난다. 낮에 본 경복궁과 밤에 본 경복궁은 느낌이 다르게 멋있는데 근정전은 밤에 보면 정말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평을 내놨죠. 그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곳은 바로 경회로입니다. 경회로는 왕과 신하가 경사스럽게 모인다는 뜻으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태종이 세웠는데요. 1867년에 중건한 이래로 보존이 잘 되어 있어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원 경회로는 그 아름다움이 너무 뛰어나 이를 보려는 사람들은 일주일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야 할 정도라는데요. 경회로를 직접 본 외국인들은 풍경이 정말 미쳤다. 예약하기 어려워서 짜증났었는데 보자마자 하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머리를 맞은 듯한 아름다움은 굉장히 오랜만에 본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게다가 외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경복궁 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들도 외국인들이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라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수문장 교대의식입니다. 이 수문장 교대의식은 LA타임스가 초심자를 위한 서울 관광을 특집으로 내면서 K-팝을 뒤로하고 고궁부터 가보라. 특히 경복궁에 들어서기 앞서 광화문 수문장 교대 행사에 20분을 투자해보라고 제안했을 정도였는데요. 병사들의 절도 있는 동작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팬데믹이 끝나기만 기다려 경복궁을 찾았는데 수문장 교대의식을 보고 한국에 제대로 반했다는 평가를 내렸죠. 그 덕분일까요? 수문장이 착용하는 도깨비 마스크는 박물관 기념품 샵에서 매번 품절이 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문장 교대의식은 인기가 너무 많아 그런지 궁궐과 티켓팅의 단어를 합친 궁캐팅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 한편으로는 경복궁의 입장료에 대해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경복궁은 한복을 입지 않은 만 25세부터 64세 외국인들에게는 입장료를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논쟁이 발생한 것인데요. 바로 경복궁의 입장료가 다른 나라의 문화재 입장료에 비해 저렴해도 너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영국의 버킹엄 궁전은 30파운드, 하나로 약 48,000원 선이고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은 18에서 27유로로 대략 23,000원에서 35,000원의 요금을 받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중국의 자금성도 62안, 하나로 약 10,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죠. 이렇게 보니 정말 경복궁의 입장료가 너무 저렴해 보이는데요. 오히려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소리를 높이는 건 외국인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국의 문화재를 오래 보고 싶다며 요금을 올려받고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돈을 조금 더 올려받아도 부담이 없을 뿐더러 사람의 심리라는 게 돈을 더 내고 들어가면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대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닌데요. 왜냐하면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문화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복궁이 인기를 끌자 자연스레 한복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경복궁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이젠 한복을 입는 것이 필수 코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한복을 입고 입장하면 무료인데다가 예쁜 한복을 입어볼 기회를 놓칠 일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 경복궁 근처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한복을 대여할 수 있는 대여점이 많아 외국인들은 마다하지 않고 한복 체험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덕에 이젠 한국에서 명절에도 보기 힘들던 한복이 서울 도심을 화사하게 물들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는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국의 모든 것들이 힙한 것이 되었다 보니 이젠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니는 모습을 SNS에 올리는 것이 유행이 되기도 했다는데요. 고궁을 보여주며 한국의 역사를 알림과 동시에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한껏 보여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전통 의상까지 입어본 외국인들은 이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데에 거부감도 거리낌도 없게 된다는데요. 한국인 되기 마지막 프로젝트로 경복궁 내에서 판매하는 식혜까지 구매해 먹는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외국인들에게 식혜는 굉장히 거부감을 주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간 밥알이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은 인상을 줬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이젠 이들에겐 편견 따윈 없습니다. 그냥 한국의 것이라면 무조건 체험해보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밥알 때문에 반신반의하더라도 한 입 먹고 나서 그 달콤함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멋있고 한국의 미를 뽐내는 경복궁도 한때 순환을 겪었었는데요. 경복궁은 일본에 의해 2번이나 파괴되었습니다. 한 번은 임진왜란, 다른 한 번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였죠. 6,806칸 가운데 4,000여 칸, 그러니까 약 90%의 전각이 훼손되는 순환을 겪은 것인데요. 즉 경복궁은 지금보다 4배는 더 컸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대로 있었다면 얼마나 더 컸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그래도 한국은 경복궁 복원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특히나 멋있는 점은 19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성벽으로 둘러싸여서 외국인은 발도 못 들여놓는 고립된 도시였지만 근대화가 되면서 세계 경제 중심지가 되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은 현대 문물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들 고유 문화도 멋지게 잘 보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외국인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라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지켜나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